푸드멘토리 그때 그 요리. 조선시대에도 치킨이 있었다고? 훗날 세종으로 즉위하는 충녕대군 이도. 대군마마 점심상 드렸사옵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많이 드셨으니 점심차는 채소 위주로 준비하였사옵니다. 채소? 고기 아니면 싫다. 물이거라.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상 자소비육 불능진선 금조상 소찬이구 오기불련 견호.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말하길, 주상이 어렸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했다. 이제 상을 당하여 고기를 먹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비보지 않겠는가. 조선왕실은 상례기간 동안 상주들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고 채소와 거친 음식들을 먹는 예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소선이라고 하죠. 선왕인 정종이 죽고 소선하는 예법을 지키는 세종의 모습을 보고 태종이 남긴 말이죠.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세종이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로 봐선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태종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기게 된다. 주상 비육불능 진찬 500세지우 권의종제.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니 그때 형편에 따라 상제를 마치라. 그러니까 내 말은 소선하지 말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알겠지? 전하! 조선시대에는 3년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모님 첫 번째 기일을 소상, 두 번째 기일을 대상, 마지막 담제까지 지내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죠. 3년상이 법도이기 때문에 세종에게는 여느 상례 때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끊어야 되니까요. 때문에 태종은 마지막까지 세종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이죠. 하지만 효심이 지극한 세종은 태종이 승하한 후 고기를 먹지 않는다. 갑인삭상 환어 손질 자루월 정부 육조 청진 육선 지제삼 불윤 질증점심 방약 무효. 자네도 보았는가? 전하께서 소선한 지 오래되어 옥체가 파리하고 검게 되었네. 그러게 말일세.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기력이 소진하여 호손병에 걸리지 않으셨는가? 이거 더 이상 두고 봤다간 국상을 치르게 생겼네 그려. 당장 전하께 가서 고기를 드시라고 하겠네. 그래 어서 가자고. 전하, 평민들은 만사를 제치고 3년상만 치러도 병을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정사를 돌보시는 지존이신데 3년상을 지키시다가 병이 깊어지면 어찌합니까? 이제 그만 고기를 드시옵소서. 그렇사옵니다 전하. 고기를 드시옵소서.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나는 원래 병도 없고 늙지도 어리지도 않은데 어찌 병이 날까봐 3년상도 치르지 않고 고기를 먹겠느냐? 전하, 벌써 저희 정을 물리신 게 여러 번입니다. 태종께서도 유언으로 주상께서 고기를 드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길 죽은 이를 위해 산 사람이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제발 소선을 끝내시고 고기를 드시옵소서 전하. 그렇사옵니다 전하. 고기를 드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알겠어. 여러 경이 청하니 내 오늘은 고기를 먹겠다. 전하,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오니 저희가 전하께서 고기를 드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래요, 확인합시다. 그렇고 말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임금은 빌부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하물며 대신들을 속이랴.
내 진짜 고기를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 결국 세종은 소선한 지 2달 만에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세종실록에는 고기에 관한 일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 7년 7월 28일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로 나아가 임금을 문안하였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의류 18일부터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렸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잠담하기 이를 데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가뭄 때문에 전하께서 열흘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네. 안 되겠소. 이러다가 또 병환이 드시면 어찌하겠는가. 아, 고기를 드셔야지. 그래, 고기를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셔야지. 그래, 고기. 그래, 고기. 전하, 옥체가 상할까 염려되옵니다. 고기를 드시옵소서. 고기를 드시옵소서. 에? 이쯤 되면 고기를 약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세종이 고기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음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은 망벌레를 끝내고 경회로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가 반 뒤 세종은 신영궁주에게 술 한 잔을 올리기 위해 중궁에 들어갔는데, 아니 저것은? 밖에 사신과 대신들의 작은 상의 고기는 푸짐했는데 어찌 중궁전의 고기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양이 적은 것은 못 참아. 내 이것들을... 결국 다음날 세종은 사련소의 관리들을 문초하게 했다. 또 세종은 고기로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다. 황희, 그의 나이 65세.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3년상을 지내기를 3개월째였다. 세종은 황희를 기복하여 좌의정으로 삼았다. 그 다음날 명을 받은 황희가 세종에게 전을 올리길, 전하, 신은 어머니 3년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좌의정에 임명하시다니요. 신은 아버지 상 중에도 미처 3년상을 끝내지 못하고 기복하여 일했습니다. 아버지 때는 시세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였지만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예부터 지켜온 중한법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상만큼은 꼭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전하. 그러나 세종은 윤호하지 않고, 본래 임금을 섬기는 층과 부모를 섬기는 효가 하나인데 상중에라도 나라가 필요하면 건도에 따르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마음이니 그 직책에 나아가도록 하라. 사양은 허락지 않겠느니라. 그 뒤 황희는 기복한 후에도 여러 번 명을 거두기를 청했으나 세종은 계속해서 허락치 않았고, 결국 세종 9년 11월 27일 세종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상중이라도 60이 넘은 사람은 고기를 먹도록 하지 않았느냐. 황희는 이미 기복하였고 60이 넘었다. 내가 친히 전하고 싶으나 내 몸이 불편하니 너희들이 내 대신 고기를 권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에 여러 대신들은 왕의 뜻에 따라 황희를 빈청으로 불러내어 고기를 대접한다. 고기를 권유하자 황희는, 신이 지금 병이 없어 소식할 수 있는데 어찌 고기를 먹겠습니까? 전하께 대신 잘 아뢰어 주시오. 이에 흠지가 말하길, 상감마마의 결정이신데 어찌 다시 말씀드리겠소. 임금의 명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했어요. 그러나 황희는 3년 상중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은 상태였고 계속 세종에게 일을 그만두기를 청하고 있는 상태였죠. 3년 상중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금기를 깨는 것이라서 고기를 먹는 순간 3년 상을 끝내는 것과 다름없죠. 황희는 결국 임금의 명으로 고기를 먹고 자기 뜻을 굽혀 기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황희는 울보서 고기를 먹었다고 기록한다. 황희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세종의 마음에 감복하여 울었을까?
아니면 은퇴도 못하고 일에 시달리게 돼서 울었을까? 이때 도망가지 못한 황희는 결국 87세까지 일하고 90세에 겨우 죽는다. 이토록 고기를 좋아했던 세종. 그런데 세종도 치킨을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당시 세종의 옆에는 음식과 약이 둘이 아니라는 음식 철학을 가진 의관이 있었다. 그는 바로 전순의. 세종, 문종, 세조 3조에 걸쳐 의관을 지낸 자로서 세종의 음식 관리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가 남긴 저서인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책 산가요로. 술 66종, 김치 37종 외 230여 가지의 조선 초기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산가요록을 현대인들이 보기 쉽게 옮긴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한복려 씨가 쓴 책이다. 산가요록에는 포게라는 요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치킨이다. 조선시대 치킨 포게. 포게의 조리법은 현대 치킨과 조리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비계 1척, 절작 24옥에 살찐 닭 한 마리를 24에서 25조각으로 토막낸다. 현대의 치킨은 보통 염지된 닭을 사용하는데 포게의 경우 따로 밑간하라는 내용은 없다. 선어과 내연유, 즉하육, 족수번지. 먼저 냄비에 기름을 넣고 달군 후 고기를 넣고 손을 빨리 움직여 뒤집는다. 조선시대에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은 양의 기름을 썼을 거예요. 적은 기름에 손을 재빨리 움직여 고기를 뒤집으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웠을 겁니다. 확실히 온도가 높은 많은 양의 기름 속에 완전히 잠기게 튀겨내는 현대의 치킨과는 많이 다르네요. 청장진유 화진말, 작즙 화초공지. 청장과 참기름을 밀가루에 섞어 즙을 만들어 식초와 함께 낸다. 청장은 담근 지 1년 된 맑은 간장을 말해요. 청장 2스푼을 참기름 1스푼과 밀가루 2스푼, 물 2분의 1컵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 즙은 튀김옷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현대의 치킨은 염지한 닭에 반죽을 입혀 튀기지만 포게는 먼저 닭을 익히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 즙을 넣어 옷을 입힙니다. 바로 이렇게요. 밀가루즙을 넣고 닭을 뒤집어가며 기다리면 기름 속에 풀어진 즙이 저절로 살코기에 달라붙어 튀김옷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이 다시 투명해지고 밀가루즙이 모두 살코기에 입혀졌어요. 마지막으로 식초 2스푼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즐겨 먹던 조선시대 치킨 포게이다. 밀가루즙의 양념이 닭고기에 스며들어 따로 밑간을 하지 않아도 짭짤한 맛이 들고 식초의 맛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치 매실즙을 넣은 것처럼 은근하게 맛을 돋운다. 현대의 치킨이 바삭하다면 조선의 치킨은 쫀득하며 속살은 부드럽다. 현대의 치킨의 맛에 전혀 뒤처지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치킨의 맛. 역시 대한민국의 치킨은 위대하다.